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로보틱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죠. 최근 보고서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보시면 이렇게 로봇 제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다양한 제조 관련된 모듈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은 제품의 이제 비율, 매출 비율을 보시면 진공 로봇에서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설명 보면 디스플레이, 이송 진공 로봇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네, 보시면 기업의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진공 로봇의 이제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T 로보틱스를 이제 장비주로 봐야 될 것인지 또는 로봇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나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먼저 했고요. 일단은 주 타겟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이기 때문에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는 그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모듈화된 로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 로봇인지 또는 이 사무 자동인지 자동화 모듈인지 다소 체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도 기업은 이제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것으로 이제 진출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시면 이런 뇌졸중 환자의 초기 보행 능력 회복을 위한 이런 보조 로봇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걷는 거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결국 기업은 디스플레이 장비사를 시작으로 기반으로 이제 로봇 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로보틱스의 밸류는 말씀드린 대로 이 로봇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얼마만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거에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로 접근하게 되면 밸류를 그렇게 높게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거기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너무 기업의 이제 로봇 테마 관련해서 엮이는 그런 원동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를 기반으로 그런 모듈이라든지 자동화된 모듈을 기반으로 로봇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투자자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 기업으로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다양하게 로봇 산업의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밸류를 줄 수 있는지는 기업의 이제 자산 구조라든지 현금 흐름, 투자 내역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산 구성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또 투자를 했으면 얼마를 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의 제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로보틱스는 현재 4개의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 회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속 회사를 보시게 되면 네, 중국 지사로 확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엔노, 개발, 제조, 유통업, T-로봇 관련된 그런 모션 디바이스 등 해서 크게 사업을 다각화해서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영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법인들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요 종속 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규모는 따로 없고요. 네, 먼저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연결의 기준이고요. 보시게 되면 지배와 비지배의 비율을 봤을 때 연결 실적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속 기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은 473억 원 3분기 누적입니다.
지난 연도 대비 제법 성장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계속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영업 적자의 폭이 좀 줄어들었죠. 33억 원에서 뭐 1억 원까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런 추세라면 4분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좀 제법 흑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도 좀 엿볼 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32억 원 마이너스에서 40억 원가량 크게 실적이 잡혔는데, 좀 내막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금융 수익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뭐 10억 원에서 거의 38억 원, 그러니까 30억 원 가량 금융 수익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 금융 수익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게 금융부채 평가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업이 갖고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아닌 평가 이익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실제 뭐 현금이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요. 회계상 숫자만 잡힌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T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파생 상품 부채, 즉 뭐 CB가 될 수 있고, 아까는 이제 좀 대체 대조표에서 이제 좀 찾아볼 건데요. 일단은 기업이 갖고 있는 CB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뭐 RCPS 등등 해서 메자닌 증권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T로보틱스가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평가 이익으로 인식이 된 거고요. 만약에 T로보틱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평가 손실로 잡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은 좋은 이익이 아니라는 뜻이죠.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T로보틱스의 주식을 이제 보통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다 그래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T로보틱스 주가가 떨어져서 평가 이익으로 잡혔다.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장부상 이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대차 대조표에서도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자금 현황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흑자 전환된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업의 이제 전체 자산입니다. 기업의 자산은 830억 원 규모고요. 보시면 유형자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고자산이 좀 감소한 부분 확인이 되죠. 다음은 뭐 특이하게는 단기 기타 금융자산이 좀 늘어나고 장기 기타 금융자산이 좀 감소하고,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형자산을 뭐 제외하고는 뭐 재고자산, 뭐 기타 금융자산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뭐 금융자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금융자산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기 기타 금융자산, 장기 기타 금융자산인데요. 삼각후 금융자산은 사실 그냥 뭐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 지금 45억 원, 그다음에 뭐 20억 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있고요. 기타 포괄이야 뭐 손익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예외로 하고, 단기손익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45억 원이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스위스 로봇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아 스위스죠? 모야 스위스인가요? 네, 뭐 마이오 스위스에 투자한 부분입니다. 지금 투자한 내역이 공정 가치가 지금 45억 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수준 뭐 3단계니까 뭐 상장한 기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스위스 관련돼서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내역에 대한 가치가 지금 22년 3분기 기준으로 45억 원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정기 말에는 36억 원이었으니까요. 뭐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투자한 뭐 45억 정도 투자를 장부가액으로 인식이 됐었죠. 보시게 되면 뭐 1회, 2회 CB로 뭐 지금 투자한 부분인데 장부가액이 20억, 그러니까 45억 되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지금 의료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근력 강화 뭐 보조 뭐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부분으로 인한 투자가 45억 원 규모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재고 자산이 좀 줄은 부분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지금 기업의 이제 재고 자산의 장부가액은 141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뭐 줄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줄은 이제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 평가 충당금의 비율이 전기말 대비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좀 보이죠. 일단 수치로 좀 계산을 해보면 전기말에는 1.9 정도의 평가 손실금이 잡혔는데요. 지금 손실이 아니고 평가 충당금입니다. 손실을 우려해서 뭐 혹시나 손실될까봐 미리 잡아놓은 충당금입니다. 1.9였는데 지금은 7.0까지 높아졌죠. 마찬가지로 5점, 5.6. 일단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지금 늘어난 부분인데요.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1.8에서 5.5까지 높아졌습니다. 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식되는 재고자산의 지금 총 장부가액이 일단은 뭐 감소를 했고요. 뭐 일단 그거 평가 충당금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 비율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네,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전부 다 줄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업이 재고 자산이 일단은 줄었고요. 예, 보시면 기업의 성격별 분류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제품의 재고 자산의 변동이 16억 원 플러스로 잡혔죠. 결국은 재고 자산이 감소한 거죠. 16억 원 정도 줄은 거고 전분기에는 18억 원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늘었습니다. 전분기에는 재고 자산이 늘었는데 그거에 반해 지금 재고 자산이 급격하게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또 이제 매출액이 늘면 재고 자산이 함께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재고 자산이 줄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단에서 좀 장부상 숫자가 손해본 느낌이 있습니다.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면서 뭐 재고만 좀 늘었더라도 요번 분기에 흑자로 전환됐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종합을 해보면 뭐 다소 평가 충당금이 늘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어찌됐든 기업의 재고 자산이 좀 감소하면서 뭐 일단은 기업의 이제 손익단에서 조금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힌 그런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T로보티스의 이제 지금 별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로 확인이 되죠. 지금 누적 29억 원에서 22억 원 흑자로 이렇게 뭐 돌아선 모습이고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지금 종속기업들 투자한 뭐 종속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다 적자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뭐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지분율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종속기업들 또는 뭐 투자한 기업들의 뭐 단기 순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구성입니다.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순손실이 많이 난 뭐 기업 같은 경우도 지분율이 얼마 되지 않죠. 네, 그리고 모션 디바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85%지만 엔노 같은 경우도 51% 이런 식으로 종속기업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적자 폭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의 이제 보시는 건 부채인데요. 기업의 부채는 지금 530억 원입니다. 아까 자산이 830억 원이었으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은 177%로 볼 수가 있는데요. 3분기 기준이요. 뭐 200%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허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부채의 캐파는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1년 내 상환해야 될을 이제 유동 비율에 대한 좀 부분이 지금 83%로 나옵니다. 보통은 이 유동 비율의 수치가 150%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절반밖에 되지 않죠. 즉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즉 크게 지금 뭐 차입부채, 뭐 금융부채 등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차입부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차입부채는 보시면 일단은 단기 차입금으로
뭐 운영자금 등으로 해서 금융권으로 빌린 뭐 145억 원 확인이 되고요. 뭐 장기로도 마찬가지로 뭐 한 61억 원 정도 뭐 이렇게 합산하면 뭐 200억 원이 좀 안 되겠죠.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금융부채인데요. 기타 금융부채 보시면 네, 또 기타 금융부채에 지금 인식되고 있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부채 130억 원 부분이죠. 뭐 사실 차입부채 같은 경우는 상각 후 원가측정 금융부채라서 뭐 정해진 뭐 부채가 뭐 대부분 차입부채가 되겠죠. 금융권으로 빌린.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뭐 메자닌 증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번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 로보티스 사회 12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환 우선주 부채죠. 전환 우선주 있고 모션 디바이스의 RCPS 우선주 부채도 있습니다. 이건 종속기업이었죠. 종속기업에 대한 부채 지금 금융부채도 이렇게 지금 T 로보티스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파생상품 그 평가 이익에 대한 이 내용이 기업의 이제 CB 전환 우선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기업의 이제 현재 CB 상황입니다. 전환가능 주식수가 64만 5천 주가 있고요. 22년 6월 달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4회차 기준이고 그러니까 RCPS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종류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환 조건은 없네요. 그러니까 전환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CPS죠. 전환 우선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07만 주의 지금 물량, 어버행 물량이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T-로보티스의 최근 공시를 보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3분기 이후에 지금 공시된 부분이 있죠. 일단 시비를 좀 더 추가로 늘린다는 내용인데 지금 5회차죠. 아까 확인했던 4회차 이후입니다. 지금 정관산 발행 한도가 지금 350억 원이고 이번에 발행하는 게 105억 원 규모니까요. 운영자금 돈을 계속해서 지금 빌리고 있고 만기로 3% 이자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뭐 기업의 이제 손익계산서 잠깐 설명드리면 단기 수익이 늘어난 것은 금융 수익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 금융 수익은 기업의 이제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이 잡혀서 그렇다.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니다.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서 뭐 그런 관련된 메자닌 증권들의 평가 이익이 잡힌 거다.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니까 그만큼 폭을 이익으로 인식한 것뿐이다.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CB를 발행하는 리피싱 조항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기업의 이제 이번 5회차 리피싱 조항을 보시게 되면 최저 조정가액이 4,385원까지 결정이 되었죠. 지금 전환가액이 6,263원까지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다행히 그래도 뭐 액면가까지 열어놓은 리피싱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T-로보틱스에 대한 이 CB 이 발행에 대해서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걸로 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T-로보틱스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4,385원까지만 조정이 되고요.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발행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6,200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 정도까지는 지금 주가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또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더 늘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에 따른 리피싱 조항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디 누가 투자를 했는지 좀 보시면 되면 뭐 메이저 증권사들이 투자한 부분으로 봐서는 T-로보틱스의 이번 12 발행 그렇게 리스크를 높게 본 것 같진 않고요. 결국 기존 대비 지금 희석되는 비율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4회차 10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발행하는 5회차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총 230만 주가 늘어나고 지금 1,500만 주가 있으니까 15%의 오버행 물량이 있다. 근데 여기는 기업은 이거 말고도 종류주가 있었잖아요. 종류주가 약간 100만 주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거 100만 주를 합산하면 330만 주 정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희석 비율이 이렇게 좀 적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20%, 30%까지 뭐 희석된다 그러면 기업의 시총이라든지 가치가 30% 이상 높아져야 사실 똑같은 지금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뭐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주식 수만 30%씩 뭐 20%씩 늘어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희석되는 비율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로 이 CB에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손실 없이 뭐 엑시트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출발선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뭐 지금 풋옵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로 3%로 또 받아가기도 하고 또 주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좀 늘어나는 물량이 좀 많네요. CB가. 네, 다음은 이제 자본이죠. 마찬가지로 결성금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결성금 폭은 뭐 줄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본 임경금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기업이 뭐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기업의 현금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영업으로 38억 원 이렇게 벌어들였고요. 투자도 뭐 조금 제법 잡혔는데 지금 어디에 돈을 썼나 보시게 되면 단기 기타 금융자산의 증가가 있었죠. 즉 보시면 단기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 뭐 아까 말씀드린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이제 주력이 되겠고 네. 이 아까 스위스 뭐 의료 보조 기계가 되겠죠. 뭐 로봇 여기에 이제 45억 원 뭐 증가한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뭐 지금 투자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32억 원 가량을 더 뭐 지금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3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스위스 지금 그 의료 재활 뭐 보조 로봇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한 부분이 좀 더 확인이 되죠. 뭐 지금 32억 원 정도로 투자해서 뭐 일부 제외하고 뭐 기업에 투자를 한 거니까 기존에 한 15억 정도 투자를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뭐 합산해서 뭐 45억 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기업은 이번에 이제 또 돈도 재무도 좀 어느 정도 상환한 부분이 있죠. 뭐 장기 차입금으로 뭐 좀 상환도 하고 뭐 다시 빌리고 하면서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 보시게 되면 21억 원 정도 지금 상환한 부분은 유동성 장기 부채 16억 원 정도는 이렇게 상환한 것으로 장기 부채가 좀 줄었네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투자를 할 때 뭐 32억 원 투자를 했지만 장기 기타 금융자산을 팔아서 단기 아까 그 스위스에 이제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장기에 있던 금융자산을 팔고 뭐 아까 스위스 그 의료 관련돼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 비용 보시게 되면 뭐 매출액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뭐 23억 원, 14억 원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용 공정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장비, 자동화 영역에서 나오고 있고 뭐 이걸 투자자들이 장비 섹터로 인식을 하게 되면 로봇 관련해서는 밸류를 그렇게 높게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T로보틱스의 현재 지금 로봇주로의 가능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그 스위스 관련해서 이 모야 스위스인가요? 모야 스위스 여기 의료기기 뭐 로봇 관련해서 투자한 45억 원이 일단 이제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기업의 이제 성장 여력이고요. 45억 원 정도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자율주행 로봇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기업과 합작해서 세워진 이 엔노모로 관련된 뭐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율주행, 물류 협력 여기 이제 물건을 쌓아서 움직이는 뭐 그런 거고요. 이게 아직 뭐 엔노에서는 크게 뭐 투자한 것도 뭐 보여지진 않고 뭐 자산도 그렇게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잡히고 있진 않고요. 네, 일단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뭐 사무가 아니죠. 공장 자동화 영역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반 대중적인 로봇으로의 뭐 확대 여력은 좀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일단 재무의 안정성이 지금 일단 부채가 좀 너무 많은 구성이고요. 특히 이제 뭐 워낙 또 장비주의 뭐 이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전방 산업에 이제 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업 매출의 비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로봇
다각화, 로봇 사업의 뭐 이런 터닝 포인트를 기대하면서 다양하게 확장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보기엔 뚜렷하게 모멘텀을 주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또 12 발행이라든지 뭐 CPS 관련돼서도 희석될 수 있는 물량이 또 쌓여 있다라는 것도 조금 부정적이고요. 오늘 T-로보틱스 뭐 일단 살펴봤고요. 혹시 또 제가 놓친 T-로보틱스 관련된 뭐 경쟁력이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쟁 피어 그룹 대비 굳이 로보틱스만의 특별한 뭐 경쟁력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를 일단은 숫자로 또는 현금의 흐름으로 찾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여러모로 지금 재무적으로도 조금 지금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 비중도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기업의 이제 주요 제품이 현재 장비주,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주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의 투자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로보틱스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